27세인데 얼마 모았어요? 현금으로만 1억 5천. 차 있고 여기 매장 했고 다 갚았어요. 오피스텔 샀죠. 위례 신도시에 2억 3천. 부모님 돈 1억이 껴있고 제 돈이 1억 3천이 일단 껴있어요. 그리고 매장 여기에 2천이 들어가 있고 자동차도 이제 일시불로 샀거든요. 2,500 주고 샀어요. 그리고 저는 전세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기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1억 9천에 전세 살고 있는데 그분이 나오면 이제 제가 들어가죠. 지금 성남에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2억 5천이에요. 융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인생이다. 저는 우선 명품에 대한 욕심이 일단은 없었고 물론 처음에 이제 한두 개는 샀죠. 근데 이제 이게 나한테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나중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기준에는 차라리 이걸 살 시간에 빨리 내 거를 차려서 내 프라이드를 올려야겠다. 내 자체가 명품이 돼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죠. 제 마인드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돈 잘 버는데 명품 안 사는 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돈을 못 벌면서 명품을 많이 사고 알고 보면 이제 속은 뭐 빈 껍데기거나 이러면 이제 욕을 먹는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겉에 걸 올리지 말고 내 가치를 올리자 이 생각이 좀 컸던 것 같고 저는 제일 크게 이제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이 일단은 월세가 안 들어갔다 보니까 부모님이 저를 믿고 1억 정도를 이제 지원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고 싶었어요. 잔고로 난 이만큼 모았다. 그게 저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죠. 보여드리기만 했죠. 안 드렸죠. 1인샵 오픈하실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원래 있던 매물이었다 보니까 엄청 싸게 나왔어요. 코로나가 그때 한창 이제 막 시작할 쯤이어가지고 내놓은 매물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이 매장을 골랐던 건데 여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권리금 1,000만 원 해서 이제 2천에 들어왔고요. 이제 시설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 좀 수정하고 기계라든지 그런 부가적인 것들을 제가 사와서 한 넉넉히 2,500 들었던 것 같아요. 가게를 인수받으신 거네요? 인수받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엄청 생각이 많았죠. 이걸 해도 되는 건가? 원래는 크게 하고 싶었는데 고위험이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1인 샵을 차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매물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죽어있는 거지만 내가 가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곳은 자리가 좋기 때문에 상가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하고 들어왔죠. 여기 지역이랑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경기도 성남이고요. 이제 중원구라는 곳이고 그리고 평수는 15평이에요. 고정 지출은 어떤 곳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일단 월세, 관리비. 월세는 65만 원, 관리비는 평균 15만 원, 14만 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마케팅은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 이렇게 두 개 하고요.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키워서 했던 그런 케이스고요. 블로그는 도저히 혼자 못하니까 업체를 껴서 50명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면 그만큼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별로 아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봤는데 미용실이 이미 있더라고요. 있죠. 맞죠? 위에도 두 두 개 개 있고. 맞아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었던 자신이 있었던 거네요. 일단 잘하니까 그냥 약간 실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이 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린 패기였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누구든 이제 만족은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미용실보다 좀 다르게 머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약간 어디서 나오지 않는 이제 자신감이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자신감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망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보다는 물론 있긴 했지만 그거는 뭐 내가 잘하면은 언제든 결과는 나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은 더 올라갔죠. 그러면 매출 여쭤봐도 될까요? 매출은 달달마다 다르긴 한데 요즘 계속 조금씩 더 오르고 있긴 해요. 초반에 매장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첫째 달, 둘째 달까지는 진짜 여기 원래 장사가 안 되던 곳이었으니까 여기가 원래 한 300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첫 달에는 저도 홍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봤어요. 한두 달은. 왜냐면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두 달은 그냥 있어봤는데 진짜 한 300? 요 정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걸로 만족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바로 마케팅이랑 인스타 작업이라든지 바로 들어갔죠. 했더니 다음 달부터 효과가 오기보다는 그 다음 달부터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400, 500, 600 올라가면서 저번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0 찍고 와. 이번 달도 지금 중반 아직 안 됐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 900 하면은 800 남는 거예요? 거의 100만 원 빼고 다 제 돈이라고 생각해요. 와. 잘 안 돼서 내놓은 미용실을 인수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미 낙인이 한번 찍혀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그치, 샵이다. 그치. 매출로 얘기를 해보면 300만 원이었던 매출인데 900만 원까지 만들었잖아요. 어떤 노력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우선은 마케팅이 한 절반, 50%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50%는 저의 노력인데, 제가 고집 부린 디자이너보다는 고객님 의견을 최대한 맞춰주려 하고, 그리고 제일 컸던 거는 머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잡담도 많이 하지만 머리 얘기를 많이 하면 10분 중에 9분은 더 좋아하거든요.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관심을 드린다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일 컸던 거는 머리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해요. 최대한 마음에 들게끔. 어쨌든 마음에 안 들면 안 오니까. 저는 기술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리뷰 이런 것들이 주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블로그에도 투자를 했는데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초반에 이제 명수 100명만 채우고 더 돈을 안 썼어요. 체험단으로 오면은 그분들이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또 체험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머리를 최대한 예쁘게 해주고 나면은 그분들도 만족하기 때문에 오늘 파마를 했으면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제가 염색을 해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또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쌓이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걸 자세히 보거든. 진짜 여기를 또 갔는지를 전 본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손님들이 그런 신뢰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블로그에 저한테 온 것만 2개, 3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에 저번에 파마를 했고 이번에는 염색을 하러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게 되죠. 어쨌든 간에 머리가 마음에 들었고 또 오셨으니까. 그리고 인스타그램은요? 인스타그램은 제가 수작업으로 했어요. 팔로우 키워가지고 머리 사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도움이 돼요? 인스타그램이? 인스타 보고도 와요. 여기가 진짜 하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인스타도 저밖에 안 나온대요. 금강동 미용실이라든지 동네? 뭐 신구대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치면은 제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으로 검색하는 키워드는 동네 플러스 미용실? 거의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결심으로 혼자 이렇게 오픈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큰 곳에 있으면서 장점도 있었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점은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왜 이걸 이렇게 하지? 항상 의문이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컸던 거는 내 손님이고 내 가게면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쵸. 이 마인드가 컸죠. 차라리 힘들더라도 내 걸 하면서 힘들고 싶다. 이랬던 마음이 컸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의 마음과 내 거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되고? 아유 더 열심히 되죠. 더 열심히 맨날 야근해도 행복하고 10시에 가도 그때만 힘들고 집에 가면 행복하고 오늘도 늦게 끝났잖아요. 근데 행복하고 이런 것처럼. 몇 시 오픈하고 몇 시 마감하세요? 저는 10시 오픈하고 7시 마감이 공식적인 건데 좀 유들이 있죠.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9시에 나올 때도 있고 반대로 11시에 나올 때도 있고 마감 같은 경우에도 6시에 나갈 때도 있고 오히려 9시, 10시에 나갈 때도 있고 이거는 솔직히 개인샵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시간이 유동적으로 되게 돼요. 혼자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힘든 건 일단 혼자 일하는 거. 혼자 일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잖아요. 좀 외롭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거 해야 되잖아요. 뭐요? 상담하고 준비실 가가지고 야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좀 아쉽죠. 어린 여자 혼자서 하니까 그쵸. 만만하게 보는 손님들은 없어요? 저 그럴 줄 알았거든요. 대놓고 나이를 물어보고 막 이러실 줄 알았는데 이게 느껴지는 기술의 연륜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제 나이를 말해요. 그냥 27살이다. 그래도 마음에 들면 오실 테니까 나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린데 매장을 차려서 막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시면 또 오셨지. 1인 샵 오픈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까운 시간인 것 같긴 해요. 기술이 자신이 좀 없다면은 고민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자기에 대한 기술이 누가 와도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콜백 왔을 때 100% 만족시킬 수 있다 하는 자신감만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차려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려야 시작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디자이너 때까지도 저는 주인의 마음을 100%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디자이너 때랑 내 거 할 때랑 느낌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실력이 되고 자본이 된다면은 저는 말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잣대는 좀 주관적이죠? 그쵸. 어떻게 알 수 있냐? 고객 명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 단골 명수? 몇 명? 나는 한 달에 그래도 200명은 넘어야 된다 생각해. 200명? 200 유지를 계속 하냐? 1년 동안 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있으세요? 에피소드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인턴 때 19살 때 저 메인 선생님 손님을 마무리를 좀 제대로 못한 거예요. 선생님이 화가 났죠 당연히. 바빠 죽는데 주말인데 이분 말고 할 사람들이 엄청 밀렸는데 저를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준비실로. 장난하냐, 이럴 거 미용하지 마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미용이 안 되는 거다. 제가 죄송하다 했는데 화에 못 이기셔가지고 그때 간식이 만두였어요. 이제 옆에 뭐 던질 건 없고 이렇게 만두가 딱 집히셔가지고 만두를 이제 던지셨죠. 이렇게 팍 던지셨죠. 그래가지고 그 만두를 맞았죠. 그 와중에 또 주웠죠. 시술 안 시켜주실까봐. 염색 못 바를까봐. 뭔지 알죠? 염색 안 바르고 샴푸만 할까봐. 그 와중에 주워서 죄송합니다 했죠. 살아남으려면 뭐 이렇게 해야죠. 1인 헤어샵 아니, 오프닝도 없어? 없는데? 아, 원래 그래? 오프닝?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아, 네!